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정호는 새벽 5시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하윤 생각뿐이었다. 부엌으로 나가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 마음이 좀 진정될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속이 쓰렸다. 이제는 물만 마셔도 아팠다. 6개월.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6개월 후면 하윤은 18살이 된다. 아직 고등학생이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다. 정호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오래된 수첩이었다. 순영이 사준 것이었다. 그 안에는 가계부가 적혀 있었다. 매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들, 생활비, 하윤 용돈, 학비, 공과금. 정호의 월 수입으로는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없어지면? 정호는 계산기를 꺼내 계산해봤다. 예금 통장에 있는 돈, 보험금. 하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고모한테 부탁해야겠다. 순영의 언니인 고모가 떠올랐다. 결혼 후 멀리 이사가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윤을 예뻐해 주었다. 하지만 고모도 자녀가 둘이나 있고 갑자기 조카를 맡아달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친구들은? 정호는 주변을 돌아봤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있었지만 자녀를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학창시절 친구들은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하윤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 정호는 딸을 생각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여린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겉으로는 울지 않았지만 밤에 혼자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정호는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1. 생명보험 확인. 2. 하윤 후견인 정하기. 3. 통장 비밀번호 정리. 4. 집 정리. 쓰다가 손이 멈췄다. 이런 걸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감이 없었다. 아직 죽을 준비를 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하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6개월. 길어야 6개월. 정호는 다시 펜을 들었다. 5. 하윤에게 요리 가르치기. 6. 집안일 가르치기. 7. 돈 관리하는 법 가르치기. 하윤은 아직 요리를 제대로 할 줄 몰랐다. 라면 끓이는 것 정도가 전부였다. 빨래나 청소도 정호가 다 해왔다. 하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걱정이 되었다. 너무 보호만 했나? 정호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윤이 좀 더 독립적이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아빠? 하윤의 목소리에 정호는 깜짝 놀라 종이를 뒤집어 숨겼다. 일어났구나. 일찍 일어났네. 아빠가 더 일찍 일어났잖아요. 뭐예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하윤은 아빠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아직도 속 아파요? 조금. 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 정호는 당황했다. 하윤이 이렇게 자세히 묻는 건 처음이었다. 그냥 스트레스성 위염이래. 약 먹고 좀 쉬면 된다고.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다. 아빠, 오늘 일 안 가도 돼요? 응. 왜? 그냥 집에서 좀 쉬어요. 몸이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정호는 딸의 말이 고마웠다. 하지만 일을 안 갈 수는 없었다. 하루라도 빠지면 그만큼 돈이 줄어든다. 특히 지금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괜찮다. 약 먹고 좀 나아진 것 같아. 정말요? 정말이야? 하윤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침을 먹으면서 정호는 딸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엊그제까지 아빠 등에 업혀서 잠들던 아이 같은데 이제는 어엿한 여고생이 되어 있었다. 이 아이 없이 어떻게 살지? 정호의 가슴이 아팠다. 하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보다
하윤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두려웠다.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의 전부였는데. 아빠, 저 학교 가요? 그래, 조심히 가. 하윤이 현관으로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아빠, 정말 괜찮죠? 괜찮다고 했잖아. 하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빠에게 다가와 팔에 손을 올렸다. 많이 말랐어요? 밥 잘 먹어야 해요. 그리고는 얼른 현관으로 뛰어갔다. 정호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혼자 남은 정호는 다시 종이를 꺼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더 자세히 적기 시작했다. 생명보험금 수혜자가 하윤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통장 비밀번호를 어디에 적어 놓을지도 생각해야 했다. 하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가장 중요한 건 하윤의 미래였다. 대학교는 갈 수 있을까? 어떤 전공을 하고 싶어 할까? 결혼은 언제 할까? 아이는 언제 낳을까? 정호는 자신이 볼 수 없는 하윤의 미래를 상상하며 울음을 참았다. 6개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하윤의 태도는 여전했다. 냉담하고 무관심했다. 정호는 그런 딸을 보며 답답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서먹하게 지낼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용기를 내어 하윤의 방문을 두드렸다. 뭐해요?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바빠요? 숙제해야 해요? 잠깐만이야.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하윤이 방문을 열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정호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요즘 학교는 어때? 그냥 그래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네. 시큰둥한 대답만 돌아왔다. 정호는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하윤아, 아빠가 요즘 많이 부족했지? 하윤이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봤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톤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엄마 없이 너를 키우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아빠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요. 그냥 밥만 차려주고 용돈만 주고 그게 다인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하지만 하윤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다. 의무적인 대답 같았다. 하윤아, 너 왜 아빠한테 이렇게 차갑게 굴어? 정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하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차갑게 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전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엔 그래도 아빠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하윤의 얼굴이 딱딱해졌다. 그때는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아빠는 일만 하세요.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바로 자고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요? 정호는 가슴이 아팠다. 하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순영이 세상을 떠난 후 정호는 돈을 벌기 위해 일에만 매달렸다. 하윤과 대화할 시간, 함께 보낼 시간을 만들지 못했다. 미안하다. 정호가 말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과는 왜 해요? 그냥 그동안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하윤은 아빠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아빠,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뭐가? 요즘 이상해요. 평소랑 다르게 자꾸 이런 얘기하고. 정호는 당황했다. 들킬 뻔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아빠, 저 이제 고3이에요. 대학 입시 준비해야 해요. 그러니까 더 대화를 많이 하자는 거야. 뭘 공부하고 싶은지, 어떤 대학에 가고 싶은지.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아빠도 알아야. 왜요? 어차피 아빠는 돈만 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윤의 말이 날카로웠다.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하윤아, 저 숙제해야 해요. 하윤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정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다. 대화는 완전히 실패였다. 오히려 더 멀어진 기분이었다. 내가 정말 돈만 대주는 아빠였나? 정호는 자신을 돌아봤다. 순영이 살아있을 때는 분명히 달랐다.
하윤과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봐주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 하지만 순영이 떠난 후에는 정호 자신도 너무 힘들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경제적 걱정, 모든 것이 정호를 짓눌렀다. 하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 사이에 하윤은 혼자 컸다. 엄마의 죽음을 혼자 받아들이고 변해버린 아빠를 혼자 감당하며 내가 너무 늦었나? 정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제 와서 다가가려고 해도 하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 뿐이었다. 그날 밤 정호는 하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섰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볼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서 정호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하윤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남은 시간 동안 딸에게 아빠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정호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편지지를 꺼냈다. 순영이 쓰던 것이었다. 연한 분홍색 편지지에는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하윤과의 대화가 실패로 돌아간 후 정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다. 말로는 전하지 못할 것들을 편지로 써보기로 한 것이다. 하윤에게. 첫 줄을 쓰고 나서 정호는 멈췄다. 무엇부터 써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부터? 사랑한다는 말부터? 정호는 천천히 펜을 움직였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면서 오늘은 뭘 좋아할까 생각하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내 방 불이 켜져 있으면 안심이 돼. 쓰다가 눈물이 났다. 이런 말들을 왜 직접 하지 못했을까? 엄마가 떠나고 나서 아빠도 많이 힘들었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너를 키워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어. 그 사이에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호는 계속 썼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감정들을 편지에 쏟아냈다. 내가 아빠한테 차갑게 굴어도 아빠는 이해해. 아빠가 먼저 너에게서 멀어졌으니까. 하지만 아빠의 마음만큼은 항상 너와 함께였어. 매 순간이. 편지는 점점 길어졌다. 하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 첫걸음을 뗐을 때, 첫말을 했을 때,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일들. 너는 아빠의 전부야. 아빠가 살아가는 이유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힘이야. 그런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 부분에서 정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자신의 병에 대해 써야 할까? 아니면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남길까? 결국 정호는 진실을 쓰기로 했다. 하윤아, 아빠가 너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병원에서 위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아빠가 많이 아파. 시간이 많지 않아. 손이 떨렸다. 이런 식으로 딸에게 말하는 게 맞을까? 무서워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다만 너와 함께 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고 싶었어. 정호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여러 번 읽어봤다. 어떤 부분은 지우고 싶었고 어떤 부분은 더 추가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대로 두기로 했다. 가장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하윤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제 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하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정호는 저녁을 준비했다. 하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다녀왔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와. 저녁 먹자. 식탁에 앉은 하윤은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다. 어제의 대화 때문인 것 같았다. 학원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요즘 공부 힘들지? 괜찮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정호는 답답했다. 편지를 쓸 때는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데 막상 마주 앉으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윤아, 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하윤이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봤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것 같았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한번 말해주고 싶어서. 하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아빠도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호에게는 크게 들렸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사랑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어제 그런 말해서 미안해요. 하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빠가 돈만 대주는 아빠라고 한 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그동안 부족했던 게 맞으니까? 아니에요. 아빠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그날 밤 정호는 편지를 다시 꺼내봤다. 오늘 하윤과 나눈 짧은 대화가 편지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무거운 비밀이었다. 정호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는 하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